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29살이 된 새댁입니다. 결혼한 지는 1년 정도 되었고 아직 신혼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죠. 요즘은 시댁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연이 많잖아요. 시댁에서 돈 문제로 간섭하거나 억지로 손 벌리는 일들요. 저 역시 그런 사연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인생에선 전혀 다른 방향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는 시댁이 아니라 친정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남들처럼 시댁에 돈 들어가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벌어들이는 돈을 마치 자기들 돈인 것처럼 생각하는 친정 식구들 때문에 매일 가슴이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살고 있어요.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과 거리를 두고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희 친정 식구들은 저를 완전히 지갑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족이니까 도와줄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아는 식구들의 태도는 점점 도를 넘어섰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각오가 들 정도였어요. 너무 서글픈 다짐이지만 그게 지금 제 현실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로 힘든 건 저 혼자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저보다 남편이 더 크게 화가 났어요. 평소 남편은 정말 온순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할 정도로 착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인데 이번 일로 친정에 직접 나서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온 뒤로도 여전히 화가 안 풀려서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당사자인 저는 이미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한 상태인데 오히려 남편이 더 분노에 가득 차서 제 눈치를 볼 정도였어요. 이런 모습은 결혼하고 처음이라서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사실 제 인생은 어릴 때부터 늘 희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한창 친구들은 대학 진학을 고민하며 입시 준비에 몰두하던 시절에 이미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족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18살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남들보다 훨씬 일찍 세상의 쓴맛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을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두 집에 가져다 바쳤습니다. 적게 잡아도 1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어요. 제대로 된 월급을 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늘 가족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살았고 몇 년 동안 적금을 들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금이 어느 정도 모일 때마다 엄마는 항상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좀 도와야겠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 말 없이 적금을 깨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 주기로 모은 돈은 고스란히 집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늘 괜찮아, 다시 모으면 되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게 제 운명인 줄 알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한 희생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던 시절 어느 날 문득 통장 정리를 하다가 예전에 몇백만 원 남짓 들어있던 제 통장이 보이지 않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디 두고 잊어버렸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태연한 얼굴로 그 돈 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언니한테 줬어요? 그러자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그래, 언니가 이사하는데 보태라고 좀 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제 허락도 없이 내 통장 돈을 언니에게 주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 돈을 왜 몰래 언니한테 줘요? 이게 말이 돼요? 하지만
엄마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 언니네 이사하는데 보탰으면 가족끼리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그게 뭐 대수니? 저는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지만 결국 또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땐 정말 어리고 순진했어요. 너무 순진하게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게는 너무도 소중한 사랑이었고 함께 미래를 약속하고 싶은 사람이라 아무런 의심 없이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즈음부터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섭섭해서 그러는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집을 떠난다는 사실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의 반응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싸늘해졌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집안 식구들은 하나같이 얼굴을 굳혔고 축하의 말 한마디 없이 냉담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서운했지만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애써 넘기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는 아직 모르겠지만 내 부모님은 지금 내 결혼이 싫은 거야. 그 이유도 단순해. 내가 결혼하면 돈을 못 가져다 줄 테니까 싫은 거야. 남편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그런 이유로 자식의 결혼을 반대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곰곰이 돌아보니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벌어들인 돈은 항상 집안에 흘러들어갔고 가족들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제가 결혼해서 집을 떠난다는 건 곧 그 돈줄이 끊긴다는 뜻이었겠죠. 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설마 자식이 버는 돈이 아까워서 홍기가 꽉 찬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걸 싫어하는 부모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 적어도 제 부모님만큼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런 부모가 바로 제 부모였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서글펐고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 결혼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는 결국 빚을 내서 제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셨어요. 물론 제가 그동안 집에 벌어다 준 돈에 비하면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고 저 혼자 벌어다 바친 돈의 몇 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상하게도 죄인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내내 엄마 눈치를 봐야 했고 빚을 내서 제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셨다는 이유로 항상 미안한 마음에 눌려 있었어요. 그게 너무 이상한데도 그땐 정말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제 안에는 아직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깊게 박혀 있었으니까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이었어요. 친정에서는 여전히 저를 지갑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결혼한 딸에게조차 아무렇지 않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하셨고 몇십만 원씩 꾸준히 돈을 가져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엄마가 정말 급해서 그러시겠지 하고 생각하며 별말 없이 빌려드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결국 마음속에 쌓인 불만을 참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결혼했으니 신랑에게도 미안하고 최소한 빌려준 돈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돈을 갚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엄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전화하실 때는 마치 세상 온갖 힘든 일을 다 겪은 사람처럼 목소리에 힘 하나 없이 기운 빠진 말투로 전화를 거셨어요. 너무 딱한 목소리로 부탁하시니 저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 갚으라고 얘기하는 순간 엄마의 목소리는 단박에 변했습니다.
그렇게 기운 하나 없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고 말투도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제게는 철저히 돈줄로만 대했고 저는 그 안에서 늘 죄책감과 억울함을 오가며 마음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속상하게 했던 건 시댁과 친정의 차이가 너무도 극명하게 느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남편이 모아온 돈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그 돈을 절대 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조금이라도 돈을 쓰려 하면 손사래를 치시며 어떻게든 아껴 쓰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들을 해주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부부는 잘 먹고 잘 살아야 해. 아끼고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알뜰하게 돈 모아라. 그 말이 너무 따뜻하게 들렸고 저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남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는 남편 이름으로 적금도 들어놓으셨고 청약도 꾸준히 넣어두셨더군요. 남편 본인도 잘 모를 정도로 조용히 이런 것들을 챙겨두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집도 있구나 싶은 충격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너무 부럽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느끼는 따뜻함도 참 다릅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고 음식 솜씨를 기대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며 우리 외식하자 하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늘 식사값이라도 내려고 몰래 준비하곤 했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못 내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돈 모아야 해. 지금은 내가 쓸 때가 아니야. 그래도 저는 가끔 몰래 가서 계산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해맑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잘 얻었네.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나는 복받은 시어머니야.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이렇게 저를 아껴주고 배려해 주시는데 왜 친정에서는 저를 이렇게 지갑처럼만 대했을까 싶었어요. 너무 다르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복잡했고 서글픔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댁 식구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편안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결혼 후 시간이 좀 지나고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 문제였어요.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걸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결혼식이 끝났고 축의금, 정산은 모두 부모님이 알아서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식 축의금은 어떻게 정산됐어? 우리 앞으로 들어온 돈은 어느 정도 돼?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실 축의금 전부를 제 부모님이 가져가셨거든요. 솔직히 그땐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일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축의금은 다 우리 부모님이 가져가셨어. 남편은 처음엔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을 지었고 다시 묻더군요. 다 가져갔다고? 진짜 전부 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는 게 딱 보일 정도로 얼굴이 벌개졌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고 결국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 전부터 그렇게 계속 돈을 집에 넣었구나. 남편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도 친정에 돈을 좀 도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오랜 세월 동안 큰 돈을 꾸준히 넣어왔고 심지어 결혼식 축의금까지 모두 가져갔다는 건 전혀 몰랐던 겁니다. 남편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고 그날 남편은 말은 아끼면서도 화를 주체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차라리 남편이 저희 부모님과 언니를 막 욕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속 시원하게 화를 내주고 욕이라도 해주면 내 마음이라도 조금 풀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끝내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이고 내 가족이잖아.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내 앞에서 내 가족을 함부로 욕할 수는 없어. 나도 사람이니까 화는 나지만 그 선은 넘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그 태도는 정말 너무 미안했고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저를 배려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나중에 시부모님께도 자연스럽게 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겉으로는 아무 말 하지 않으셨지만 속마음은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색은 안 하셨지만 못마땅한 기색이 분명히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창피하고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더는 참기 힘들 정도로 화가 나는 일을 겪었습니다. 사실 지금껏 친정에서 저를 어떻게 대했든 그냥 스스로 감당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가족이니까라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면서 어떻게든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선을 넘었습니다. 엄마가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금액이 무려 500만 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더 황당했던 건 그 빚을 갚을 생각을 저의 적금으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엄마 입으로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니가 대화 중에 슬쩍 운을 띄우며 말하는 바람에 우연히 알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했죠.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 적금으로 이번에 빌린 돈 갚으려고 했대.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고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결혼한 딸의 적금을 당연히 자기 돈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빌린 돈을 그걸로 갚겠다고 마음먹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내 남편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닌가? 결혼한 딸의 돈은 이제 그 딸 혼자의 돈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절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남편, 가족이라며 참아왔던 제 모습까지 다 감싸주며 아무 말 하지 않았던 남편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 적금이 그렇게 사용된다면 남편 입장은 또 얼마나 무시당한 기분이겠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건 정말 가족이고 뭐고를 떠나 최소한의 선도 지키지 않은 행동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믿고 참고 살아온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고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서글프게 아려왔습니다. 며칠 뒤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 또 터졌습니다. 언니와 통화할 일이 생겼고 하필 그날 남편도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조심하려고 했지만 언니는 늘 그렇듯 아무 거리낌 없이 엄마가 빌린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언니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딸이면서 그 정도도 못해줘. 내가 좀 도와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고 그 말을 고스란히 옆에 있던 남편도 다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확 달아졌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참지 못하고 제 손에 있던 전화를 낚아채더니 바로 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단호하고도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형, 딸이라서
당연하다고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처형은 딸로서 지금까지 집에 뭐 해준 게 있으세요? 그 한마디에 전화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알기로 우리 아내가 결혼 전부터 집에 벌어다 준 돈이 꽤 됩니다. 그 중에는 처형한테 들어간 돈도 적지 않다고 들었고요. 그러면 최소한 본인한테 들어간 돈 정도는 갚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언니는 당황했는지 변명 섞인 목소리로 뭐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저도 이제는 다 압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돈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그리고 제 아내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너무 단호하고 강력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놀랐고 속으로는 가슴이 쿵쾅거릴 만큼 긴장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언니와의 통화를 끊어버렸고 방 안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의 모습에서 정말 처음 보는 단단함과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평소엔 항상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었는데 저를 위해 저렇게까지 나서준 남편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언니에게 단호하게 말을 한 후 언니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더 언성을 높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언니가 버럭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방 안을 울릴 정도였어요. 언니는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 일에 내가 무슨 상관인데 참견이야? 내가 뭔데 끼어들어? 한편으로는 언니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고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 이상의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저희 엄마가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은 전화기를 받아들었고 저는 옆에서 심장이 두근거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차분한 듯한 말투로 엄마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의 목소리에서 점점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기분이 몹시 상한 듯한 어조였고 말끝마다 서늘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저 숨죽이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남편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담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 갈아입어. 지금 친정 가야 하니까. 그 말투는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 단호했고 눈빛도 무서울이 많지 냉정했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두려웠고 속으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거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뒤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친정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지만 막상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거실에는 엄마뿐 아니라 언니와 형부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는 말 그대로 폭풍전야 같았어요. 남편이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남편을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일에 왜 끼어들어? 내가 뭔데 처형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 처형은 집에 뭐 한 게 있어서 지금 우리 아내한테 엄마가 빌린 돈까지 떠넘기려고 하는 겁니까? 남편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아주 강하고 단호했습니다. 거기 있던 모두가 숨을 죽일 정도로 그의 기세는 무서웠고 말투는 냉정하다 못해 차가웠어요.
남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결혼해서 살면서 이렇게 결혼한 딸의 돈을 뺏으려고 드는 엄마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어떤 식으로 저희 부부를 도우려 하시는지 아세요? 돈을 주지 못하면 절대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저희가 돈 모으게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지경이었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면 자식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벗겨먹으려 드는 게 말이 됩니까? 시어머니들은 어떻게든 자식 걱정하고 도와주려 하는데 장모님은 어떻게 자식 등골을 빼먹을 생각만 합니까? 이런 경우는 저는 진짜 처음 봅니다. 엄마도 말이 막혔고 언니와 형부 역시 아무 말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채 거침없이 목소리를 높였고 거실 안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처음엔 너무 떨려서 손까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두려움도 들었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편의 말을 듣다 보니 어느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모든 말이 전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벌어다 들인 돈, 그거 다 키워준 값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받을 생각 없습니다. 그거 안 받겠습니다. 남편의 말에 모두가 순간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처형에게 들어간 돈, 그건 다릅니다. 처형은 당연히 그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아내가 아무리 딸이라도 남의 가정 경제를 이렇게 망치는 건 아니죠. 언니는 여전히 뻔뻔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받았다고 그래? 난 받은 거 없는데? 그 순간 저는 참아왔던 모든 말들을 더는 눌러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한테 받은 돈 전부 내가 번 돈이야. 엄마가 준 게 아니라 내가 벌어다 들인 돈으로 언니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돈 다 돌려줘. 전부 돌려줘야 해. 저는 옆에 앉아있던 형부에게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형부, 언니가 받은 돈, 그거 다 돌려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정말 가족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 순간 엄마는 기가 막힌 듯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가졌네. 망가졌어. 하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냉정하고 담담하게 엄마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사람 하나 잘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평생 엄마한테 당했던 몹쓸 짓들을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있으니까 너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시원하면서도 서글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돈으로 엄마한테 들어간 거랑 엄마가 나 키운 거 다 계산 끝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가족 아닙니다. 엄마랑 인연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받은 돈만 딱 돌려줘. 그거 받고 나면 나도 너랑 아무 상관없는 남이야. 너도 이제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단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고 그 자리의 공기는 싸늘하다 못해 숨 막힐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마지막 장면은 정말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남은 말조차 아끼지 않았습니다. 형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처제 돈 가져다 쓰면서 진짜 미안한 마음 한 번도 안 들었습니까? 처형한테 다 들어간 돈이에요.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형부는 당황한 듯 우물쭈물하며 변명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고요. 하지만 남편은 단칼에 잘랐습니다. 모르긴요. 오랜 세월 동안 집안에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모르긴 뭘 몰라요. 참 양심 없는 사람들끼리 결혼 참 잘했네요.
그 말에 형부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고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싸늘해졌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형부라도 제대로 하세요. 처형 대신이라도 그동안 가져간 돈은 꼭 갚으세요. 그 순간 저는 속이 후련함과 동시에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까지 적나라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씁쓸했지만 더 이상은 미련을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엄마와 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다시 올 일 없을 거예요. 앞으로 저희는 이 집에 올 일 없어요. 그냥 각자 인생 알아서 삽시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남편과 함께 단호한 걸음으로 친정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진 탓에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가슴은 답답하고 먹먹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제 옆에 앉더니 저를 바라보며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왔어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화가 섞여 있었고 그의 눈빛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갑자기 저를 꼭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는 남편을 보며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저도 모르게 미안해요.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아서 미안해요 하며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 참아왔던 서러움, 억울함, 분노, 슬픔이 모두 터져버리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의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그는 오열했고 저 역시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남편이 눈물을 닦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앞으로는 우리 둘,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자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은 너무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친정과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아요. 남편의 그 위로는 너무 따뜻했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을 약하게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너무 많은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았고 집안 분위기도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엄마는 몇 번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눈을 감고 넘겼습니다. 더 이상은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한 달 내내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아무 말도 없는 그 침묵조차 저에게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마음이 더 단단해졌고 정말 잘 끊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남편이 괜히 시어머니까지 걱정시키는 건 아닐까 싶어 살짝 걱정됐지만 남편의 말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얘기를 듣자마자 엄청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제 친정 식구들의 행동을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도 동시에 저를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런 결단을 내렸겠냐. 데리고 와라. 내가 꼭 안아주고 싶다. 하지만 남편은 정중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당분간은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아내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는 직접 말씀은 안 하셔도 가끔 저에게 전화하셔서 별것도 아닌 얘기를 하시며 제 기분을 살피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히 이런저런 핑계로 전화를 걸어 웃으며
대화하시지만 결국엔 제 마음이 괜찮은지 살피시는 거겠죠.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그렇고 저는 이분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인연이란 게 따로 있는 걸까요? 피부치라고 믿었던 친정과는 이렇게 갈라졌는데 오히려 남보다 더 든든한 가족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긴 글을 적으면서 제 마음도 많이 정리됐습니다. 정말 가슴 한구석이 시원해졌고 처음으로 후련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오롯이 제 가족, 제 남편만 바라보며 제 인생을 잘 꾸려가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